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관련된 고민들 점점 많아지실 텐데요.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올해에도 계속되는 기후상담소 gkr@greenpeace.org로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지난주 이제 연말 연초여서 다들 휴가 일정이 있어서 휴방하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아, 한 네. 주가 되게 큰 공백으로 느껴지네요. 네,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용띠 친구들이 네. 굉장히 또 두근두근한 한 해를. 용띠신가요? 아닙니다. 쌤들 새해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우선 좀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조금 아프긴 했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친구들과 또 신년회 하면서 그러니까 선물 주고받기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신년- 이제 신년부터 선물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신년회로 오. 이제 오,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괜찮다. 없는 선물 없는 했나요? 선물 했죠. 잘하셨네요. 로또 했습니다. 로또. 진짜 플라스틱 없죠? 네, 괜찮죠? 잘하셨네요. 네. 네. 좋아하던가요? 제가- 로또 선물 받으면? 근데 안타깝게 꽝이었네. 네. 아이고, 아유. 저런. 그래서 저는 와인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새해부터 와인을 준다는 건요? 그냥 가격에 맞춰 샀다. 가격에 맞춰 그런 좀- 거죠. 좀 뭐. 분위기 네. 이런 것들. 한스쌤 뭐 어떻게 따뜻하게 또 시작하셨는지요? 네, 저도 가족들이랑 그 후쿠오카에서 유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와. 온천을 하고 왔는데 아주 따뜻한 너무 좋았겠다. 네, 새해를 어떤가요? 맞았습니다. 물이 좀 다른가요? 물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때요? 그 온천이? 후쿠오카 온천 안 가봐가지고 제가. 진짜요? 그냥 좋았어요. 그럼 뭐 이게 사람들이랑 약간- 같이 가는 온천인가요? 아니요, 그 가족탕이어가지고 오.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었고. 한스쌤이 가족을 되게 잘 챙기시더라고요. 여행 진짜. 가족들과의 여행을 굉장히 효자. 근데 이제 잘 좀 많이 가세요. 가족들과 거리두기도 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렇긴 하죠. 네. 너무 또 가까워지면 또 피곤해질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정은 쌤 어떻게? 저도 온천을 가긴 했는데 국내 오. 온천을 어디 가가지고 가셨어요? 어디 저는 다녀오셨나요? 온양에 온양 온천. 네, 유명하죠. 온천을 갔는데 물이 맞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새해 첫날 1월 1일에 갔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그때 갔어요. 할머니들이 물 좋다고 이제 무릎 아프다고 아. 거기 물을 막 끼얹으시고 막 이러는데 되게 약수죠, 약수. 네, 근데 어.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저도 목욕제게 하고 그쵸. 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새해를 맞이를 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시작하는 저희 팟캐스트 네. 다정한 기후상담소. 상담소 댓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팟빵에서 된 사람 되기님이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비건 식당 소개 고맙습니다. 자주 가는 용산역에도 식당이 있다니 가봐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지난번에 정말 우리가 리스트업을 쭉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 꼭 다들 한 번씩 가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로는 기노님께서 비건 식당이 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린피스 직원분들 모두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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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저희는 광고 듣고 사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야, 요즘 IFC몰 세일하는 거 알아? 야, 지금 당장 가자. 자라랑 흐앤무랑 코스 완전 다 세일해. 이럴 때 가서 사야 돼. 야, 당연하지. 가자. 나도 이번 겨울에 진짜 막 비싸가지고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가지고 맨날 입던 거 입고 지겨워 죽겠어. 빨리 세일하는데 득템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자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 야, 이 니트 어때? 이거 완전 너한테 딱이야.
딱이야. 그리고 무늬 조금 독특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은데 어때? 한번 입어봐. 어머, 너무 완전 딱이다. 예쁘다. 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아, 그쵸. 어머. 대박.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작년에 나 이거 완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산 것 같은데 좀 다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 패턴 완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야야 이거 어때? 이 옆에 걸려 있는 거 완전 세일템이네. 와 이거 세일 장난 아니네. 5만 원에 50% 들어가고 쿠폰까지 쓰면 야 12,900원이야. 야 완전 밥값인데? 아 근데 잠깐만 야 이거 여기 보니까 마감이 완전 이거 한 번 빨면 그냥 걸레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이런 거 그냥 한 철 입고 버리는 거지. 아 요즘 트렌드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옷으로 OOTD 하나 올리고 저 옷 몇 개 사가지고 유튜브 하울해. 아 근데 이렇게 입다가 진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잠옷으로 입는 거 진짜 많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나 보면은 저 옷들 거지 같은 것들 왜 갖고 오냐고 맨날 나한테 짜증 부려가지고 있잖아. 진짜 또 욕먹을 텐데. 아 힘드네. 좀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 옷들 그냥 다 갖다 그 수거함. 요즘 옷채통이라고 또 있더라. 야 그런데 다 버리면 되고.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 합리적 소비지. 어디서 이런 가격에 우리가 사겠냐? 고객님 계산은 이쪽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갑자기 옷장에 가득 찬 옷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매 계절마다 옷을 사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막상 입을 옷이 없어요. 재작년에 사놓고 10번도 안 입은 옷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요. 친구가 말한 게 정말 합리적 소비일까요? 합리적 소비는 뭘까요? 올해는 옷이든 뭐든 현명하고 똑똑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새해 되면은 옷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뭔가 기분 전환 그쵸, 이런 걸로 약간 해가지고. 설빔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옷을 사도 왜 입을 옷이 없을까요? 전 진짜 너무 이건 왜 그런 걸까? 저도 항상 같은 고민을 아, 하는데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엄마께서 네. 유튜브 링크를 이거 보내주셨다. 봐라! 이러면서 보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책을 쓴 작가를 소개하는 유튜브였어요. 이제 북튜브. 네, 약간 그런 홍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도 좀 그만 살아 이러면서 이 유튜브를 하나 암묵적으로 그냥 보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스 쌤이 또 네.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두가 이 책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책이 필요하긴 하구나 해서 읽은 책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책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걸로 맞아요. 저도 기억하는데 저는 네.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지금 책을 갖고 오셨는데 네. 초록초록하게 해가지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소연 작가님의 책인데요. 네. 부제를 보면 스타일도 환경도 놓치고 싶지 않은 5년차 타일 쇼핑 중독자의 새 옷 없는 OOTD. 그래서 이분은 아마 5년 동안 이제 옷을 안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책 내용이 되게 뭐 옷을 사지 말자, 뭐 옷이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옷을 안 사는 법.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런 내용에서 더 깊은 이 패션 산업의 문제점과 이 안에 있는 뭐 노동 착취와 관련된 네. 뭐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처음에 책에는 굉장히 이 작가가 아주 예쁜 옷을 입는 사진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너무 예쁘다. 코디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또 나오는 거죠. 바로 패스트 패션. 우리가 네. 몇 번이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많잖아요. 패스트 맞아요. 패션.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자라, 맞아요. 흐엠무, 코스 이런 데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맞아요. 뭐 에이세컨즈, 탑10, 스파오 맞아요. 이런 브랜드들 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맞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가 1989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스페인 자라를 소개할 때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패션쇼 런웨이에 오른 제품을 무려 15일 안에 대량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문구와 함께 나왔는데 이 자라가 바로 그 패스트 패션의 대표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전에는 패션업계에서 새 옷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출시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자라가 이 모든 과정을 2주 안에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네, 단축된 거죠. 그래서 자라 이제 옷 사러 한번 가볼까 아니면 아이쇼핑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어느새 가보면 또 이제 다 바뀌어 있고 네.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죠? 항상 바뀌어 한켠에 있어요. 막 세일 딱지 붙여가지고 음. 파는 게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게 늘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옷이 나오냐? 그것도 이제 나와 있어요. 아, 이제 보면 그 소비 분석을 이제 빨리빨리 네. 소비 분석을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전 옷에서 조금 바꿔서 또 내고 조금 바꿔서 또 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간 거죠. 네.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인 한스쌤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를 스파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스파 브랜드가 뭐냐 하면 무엇의 약자냐 하면 스페셜리티 리테일러, 전문점, 그리고 프라이빗 라벨, 자사, 상표, 그리고 어페럴, 의류 이 첫 글자를 합쳐서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스파 브랜드는 의류 기획 및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과정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의류 제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 타임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획기적으로 이제 줄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옷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네. 또 유행을 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맞아요. 또 MZ들은 계속 또 옷을 철마다 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또 걸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쵸. 이렇게 뭔가 옷-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또 맞아요. 저렴한 옷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음. 이런 브랜드에서 사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이렇게 되는 것 걸또 같아요. SNS에 OOTD 하면서 올려야 되고. 네. 네. 뭔가 릴스도 매번 다른 옷으로 바꿔서 올리고 싶고 이러니까 그쵸. 저의 반성문이신가요 오늘? 반성문이고 근데 이렇게 의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네. 섬유 쓰레기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재고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다 팔리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옷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거 생각나거든요. 그 코끼리들이 맞아요, 막 맞아요. 쓰레기 쌓여 있는데 막 네. 폐 섬유들 이런 옷 버려진 옷 이런 거 먹고. 먹고 맞아요. 막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옷들이 버려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섬유 쓰레기가 패션 시장과 규모와 비례해서 늘어난대요. 그래서 패션 시장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4배가량 성장했는데 섬유 쓰레기가 그만큼 4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제 매년 5,600만 톤의 옷이 팔리고 있는데요. 2030년이면 9,300만 톤으로 늘어나고 이 2050년에는 1억 6천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와 정말 가파르게 네. 상승을 네네. 하고 있는 거고 뭐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동시에 매년 섬유 쓰레기는 9,200만 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초 1분 1초 있잖아요. 네. 그 1초에 쓰레기가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진다.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1초에도 한 트럭씩, 네. 한 트럭씩 이제 옷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섬유 쓰레기가 늘어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네. 섬유 쓰레기가 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게 그냥 뭐 썩어서 잘 없어지는 거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안 돼도 될 텐데 이 옷이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입고 버린 옷이 500년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만들어지는 합성 섬유가 이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 저희 옷장에 옷들만 좀 줄여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 옷을 사면 막 이렇게 새 옷 냄새가 나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바로 다 그 플라스틱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면서 나는 냄새라고 해요. 그래서 옷 대부분이 이제 석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석유와 석탄 등에서 추출한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섬유가 이제 곧 합성 섬유다. 그걸로 옷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라벨 같은 거 확인하면은 그쵸. 뭐 폴리에스테르 제를 뭐 나일론 몇 네. 프로. 네, 뭐 폴리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써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다 네. 석유나 석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패스트 패션의 이 핵심 동력이고 방금 말씀하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이게 3대 합성 섬유인데 이게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다 이 재질로 이제 모든 패션 산업이 이렇게 네.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화석 연료라는 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패션 업계라고 볼 수 그쵸,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또 저희가 아주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은 네. 면으로 이제 그렇죠. 문익점 목화씨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면으로 옷 만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이런 걸로 만들어진 옷은 그러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다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면은 뭐 친환경적이다? 네. 근데 사실 면 친환경적일 수 있는데 이 면이 지금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산되냐? 근데 이게 목화솜에서 추출한 면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공급량이 과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목화를 기르게 된다고 해요. 이제 목화를 자연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쓰는 농약의 10%를 사용하고 또 살충제 20%를 목화 재배에 사용해서 굉장히 자연에도 해가 많이 가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면섬유를 있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식품법이 아닌 섬유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용 작물보다 농약과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 아. 목화가 식품법이 아니라 섬유법으로 네, 관리를 맞습니다. 된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만큼 또 안 좋은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그쵸.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면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패스트 패션 옷들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오체통 이런 의류 수거함 이런 데다 버리면은 그래도 재활용되고 네.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막 많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버리는 양이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네.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의 한 수거업체가 하루에만 5톤 분량의 섬유 쓰레기가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전국에 이런 수거업체가 약 100여 개 정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옷들이 어떻게 되냐? 그럼 옷 수거함에 가서 어떻게 되냐? 네. 이걸 이제 설명드리자면 1차 분류로 이게 국내 빈티지 매장으로 가요. 전체의 한 5%가. 아주 조금이죠. 그렇죠. 근데 국내 그 빈티지 매장 아시잖아요. 지하철에 있는 막 이렇게 막 빈티지 음. 많이 해놓고 이런 네. 데로 이제 가고 나머지 95% 대부분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칠레, 케냐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입된 쓰레기, 섬유 쓰레기는 대부분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과 훼손된 옷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훼손된 옷으로 분류된 것은 방치되고 주변 지역 생태계를 다 황폐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냥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쓰레기다 생각하고 따로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자연에. 그래서 근데 이런 옷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썩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아까 호끼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냅두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이 옷을 만드는 5대 의류 생산지인데 동시에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직물이 버려진다고 해요. 아, 정말 저도 옷이 없어서 옷을 하나 사야 되나 생각하던 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가 지금 주입시켰죠. 아, 되게 반성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모였을 때 맞아요. 이게 또 우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싸다라는 이유로 그런 스파 브랜드를 선호했던 네. 네. 경향이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복 생활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근데 뭐 재활용 섬유를 활용했다 뭐 이러면서 또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국 비중이 네. 엄청 작은 거죠. 작고 근데 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버려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좀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 좋은 네. 좀 돈을 투자해서 아. 질 좋은 뭐 5년 10년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라. 맞아요. 유행 타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얘기들도 저도 공감을 하곤 했었는데 또 오늘 좋은 포인트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멋지고 멋들어진 OOTD를 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사지 않고 할 수 하는 법을 있는지. 좀 진짜요?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우선 저는 진짜로 실제 100% 네. 친구들이랑 각 계절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요. 진짜요? 그냥 돈을 주고받진 않지만 각자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너 입을래 이러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한 번씩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입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안 맞아져서, 네. 그렇죠. 살이 쪄서, 음. 갑자기 나랑 좀 안 어울려서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는데 그러면 건질 게 진짜 많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맞아요. 전 남친이 사줘서. 괜찮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안 입는 옷도 많잖아요. 맞아요. 쌤들은 뭐 추천해 주실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타일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중고로 옷을 사는 비율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보면은 네. 딱 특정 브랜드라든지 특정 좀 그 스타일, 제품 네. 스타일을 또 그렇게 잘 거래가 잘 성사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나만의 내가 그러니까 막 유행을 쫓는 게 결국 그게 다 나한테 어울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요즘 뭐 이게 숏패딩이 유행이래, 뭐 크롭티가 유행이래. 그래서 입었는데 내 몸과 체형이 전혀 안 맞으면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버려지게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유행을 쫓는 것보다는 나만의 이제 패션에 대한 철학과 스타일을 정립을 하면 조금 더 옷을 지속 가능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뭐 중고나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고거래도 괜찮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5년, 10년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좀 중고라고 좀 뭐 찝찝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요즘 미개봉 상품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는데 헤어졌잖아요. 네, 그런 그런 사실은 다 제품. 버려질 수 있는 건데 만약 거기서 산다면 좀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한스 쌤은 네. 또 어떤 꿀팁? 저는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가끔 입는 옷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면접 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가끔 입는데 이걸 한번 사놓으면은 이렇게 정말 가끔 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장롱 구석으로 장롱 점점점 구석에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뭐 몸이 살이 찌거나 살이 빠져가지고 안 맞구나 이러면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입는 옷들은 좀 대여를 해보면서 대여도 좋네요. 네. 입는 것도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 봤었는데 이런 서울시나 그런 곳에서도 면접할 때 무료로 의상. 맞아요. 빌려주는 그런 무료.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찾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옷장 관리를 해서 네. 안 입는 옷들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좀 맞아요. 항상 조금 옷장을 꽉꽉 채우지 않는 습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육아 용품 이런 것 때문에 네. 당근을 항상 하잖아요. 오. 네. 네. 근데 당근에 보면 제일 많이 그 어머님들이 쓰시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패턴, 문구가 있어요. 뭔가요? 애 낳고 작아져서 못 입어요. 작아져서. 애 낳고 작아져서를 그렇게 많이 올라와. 그거를 키워드 알림해놓으면은 아. 애 되게 낳고 싸게 작아져서라고 키워드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좋은 옷이 네, 많다. 많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애 낳고 아. 작아져서
방치돼 아. 있다가 이제는 처분합니다. 그쵸. 이런 거 있잖아. 아쉬운 마음에 아. 나는 이제 떠나보내겠다. 이런. 근데 그런 결단도 필요하죠. 내 맞아요. 지금 몸에 맞게 또 갖고 있어야지 뭐 다이어트 해서 입을 거야 하면서 막 쟁여놓다가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또 이제 와. 의류 수거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꿀팁 네. 하나 네. 받고 네. 갑니다. 바로 애 낳고 짜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뭐 냉장고 정리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옷장도 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런 옷이 있었네. 약간 이런 것들도 맞아. 좀 알게 되고 그럴 때 있어. 맞아요. 네 음.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네.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당장 오늘 퇴근하고 네. 옷장 정리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이제 평균 정도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네. 애 낳고 작아져서 그게 바로 접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또 그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기후상담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제 소원은 재밌는 취미를 하나 갖고 싶은 거인데요. 맨날 회사 집에서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취미를 좀 가지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재밌는 취미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음. 물어보는 사람들 요즘 주위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새해가 네. 되다 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갓생 맞아요. 살기. 그쵸. 그리고 은근히 주변에도 취미 부자들이 많아요. 오. 자기 삶을 막 그쵸. 굉장히 다채롭게 또 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자 어떤 취미를 좀 추천해주면 좋을지 쌤들 취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네. 그렇게 제가 막 갓생 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을 운동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 저는 작년 말부터 배드민턴을 이제 회사 동료분과 함께 이제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레슨도 받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는데 옷 샀구나. 아니요. 인도어화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장비죠. 인도어는 필요하죠. 그죠? 네. 이게 네. 굉장히 배드민턴 칠 때 코트에서 신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일반 네. 화를 신으면 또 이게 좀 발목에도 안 좋고 이렇게 또 코트화가 따로 오염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하나 하나 사셨죠? 구매했습니다. 하나만, 네, 딱 하나 하나만? 구매했고 그걸 10년 동안 쓰시면 됩니다. 네. 뭐 그 취미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해 볼까 합니다. 배드민턴 취미 좋다. 네, 정은 그죠? 쌤은요? 저는 취미 글쎄요. 저도 운동을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집착과 그 뭔가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망. 아, 근데 요즘에는 영생을 되게 꿈꾸시는군요. 그건 아닌데 뭐 100세 시대다 100세 그쵸. 시대다 하지만 그 건강해야죠. 어떻게 그 100세를 꾸리냐가 되게 맞아요. 질이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되게 막 누워서 10년만 뭐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거보다는 진짜 조금 이제 뭐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새해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리산을 다녀왔어요. 와. 지리산 천왕봉 최단 코스. 네, 그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최단 코스가 있는데 그럼 몇 시간 걸리셨어요? 그게 한 4-5시간 중간에 한 번 쉬고 와. 점심 먹고 이렇게 네. 아우 막 너무 힘든 거죠.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해에 네. 막 크로스핏도 하고 막 오. 운동을 맞아요.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득템한 근육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꾸준하게 운동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저희가 또 이제 기후 상담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뭐 아니면 자전거 이런 식으로 출퇴근해서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늘려보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생각도 좀 도모하는. 네. 실제로 예전에 뭐 연구 중에 보니까 미국 연구진이 한 연구에 그 대중교통 이용률을 1% 올리면 비만율이 0.473%가 내려간다. 뭐 이런 오. 연구도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걷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거의 그래서 10% 올리면 5%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자가용 탈 거를 대신해서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일부러 그리고 막 좀 한 정거장 내려서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늘려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 해보시면 어떨까요? 걷기가 뭐 취미예요 이러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 네.
진짜로 지하철 계단에 그런 거 많이 쓰여 있잖아요. 나 이 한 칸을 올라가면 수명 수명 뭐 몇 늘어나 세대. 뭐 며칠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네. 뭐 이런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제가 그 9호선 네. 그 어디죠? 동작역 9호선에서 네. 이제 4호선으로 갈아타거든요. 우리 회사 네. 오려고. 근데 그 동작역에서 4호선 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네. 겁나게 길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전 항상 걸어가요. 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단숨에 올라가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오. 그래서 막 그 보통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운동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 여기 내 헬스장이 있네 이런 생각으로 걸으래요. 아, 천국의 어. 계단이네. 네, 약간 계단. 이렇게. 여기 내 천국의 계단이 있네 아. 한국의 하면 계단은 동작이 있었다. 그렇죠. 아, 그런 네. 식으로 그냥 여기가 내 운동장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또 2대도 굉장히 높은 데가 있는데 아, 하나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코스를 사실 저는 원래는 이제 당산도 추천드립니다. 당산도 괜찮나요? 당산은 거의 그러니까 위에서 곳곳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네. 일산 곳곳에 천국의 계단들이 그쵸. 있고 사실 저는 노량진에서 이렇게 1호선 타는 게 더 빠르긴 하거든요. 1분, 2분 빨라요. 음. 근데 제가 코스를 바꾼 이유는 그 천국의 계단 때문이에요. 와.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되게 하차하는 날이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을 그렇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스 쌤은 또 어떤 취미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작년에 이사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었거든요. 맞아, 따릉이 맞아. 타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사를 하면서 약간 그 부분은 애매해졌지만 대신 자전거를 잃고 베란다를 얻었습니다. 베란다 네. 넓은 곳으로 이사 가셨군요. 아, 뭐 넓은 것도 그렇고 이제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 부럽습니다, 네. 쌤. 베란다가 생겼는데요. 네. 이제 베란다를 가지고 이제 환상의 나래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꾸며야 될까? 베란다 꿈나무. 베란다는 그냥 건조기 놓는 데 아닌가요? 건조대? 아, 이게 또 이제 자취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네, 차이인 것 맞아요. 같은데 이제 마지막 남은 꾸밀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거든요. 아, 이제 요 베란다를 어떻게 꾸밀까 하면서 이제 올해 저의 새로운 약간 취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이런 식물들 같은 거를 좀 놓으면서 좀 그쵸. 가드닝을 하는 건 어떤가 약간 이런 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가득해요, 베란다에 그 아, 식물이. 진짜요? 네, 바빠야 돼요, 쌤. 맞아. 맞아. 저는 엄청 부지런해야 바쁘시더라고. 돼요. 진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죽어요, 애들이. 막 너무 물도 많이 주고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을 거 아니야. 제가 그만 그쵸. 먹고 싶은데 자꾸 막 주니까 막 썩어서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응. 대부분 그런 네. 물을 많이 줘가지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게 접니다. 되게 보니까 그 햇빛도 중요하고 네. 바람도 중요하고 네. 흙도 중요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골고루 해줘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사봤는데요. 네. 네.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었습니다. 드루이드가 뭐예요? 드루이드? 드루이드가 이제 뭐 유럽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아. 주술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아. 판타지 같은 존재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물을 제가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식물 키우기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네.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 실전 종합서였다. 아. 저에게는 너무 높은 허들의 그런 책이다 보니까 아, 네. 그렇구나. 이거 완전 그냥 척척 박사들이 그쵸. 봐야 하는 책이었다. 가드닝 진짜, 하고 막 네. 이런 네. 수준이구나. 거의 프로 수준의 그러한 책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아까 다경쌤 어머니가 식물 기르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까 드렸습니다. 선물 드리는 선물로. 걸로. 네. 저는 원희학과 선물로.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요? 와.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어머니가 굉장히 웃으세요. 아, 그런 거 하는 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뿌듯하네요. 그러면은 제 네. 주인을 찾아간 것 그러네요.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작년에 재밌게 봤던 예능이 그 콩콩팥팥이라고. 아, 인물들이 재밌었죠.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판난다. 요러한 예능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예능이었어요. 음. 근데 요 예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런 것처럼 좀 먹을 수 있는 음. 식물들을 한번 좀 재배해가지고 와. 한번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한스쌤 집들이 가서 뭐 좀
직접 그쵸, 이제. 기른 것 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 월남쌈 같은 거 만들면서 이제 상추 아. 같은 것들 이제 베란다에서 직접 뜯어서 먹고, 와. 네, 이런 민트티 이런 거 직접 뜯어가지고 직접 기대. 빻아서 네, 티 우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취미 생활을 할 때 자연과 어느 정도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취미면 네, 맞아요. 조금 뭔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면서도 그게 이제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지만 네. 자라나는 생명이니까 되게 또 힐링도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세쌤 새로운 취미 네. 되게 기대가 되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뭔가 이렇게 좀 그 뭔가 식물을 키워본다든지 이런 것도 그쵸, 너무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네,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저는 그리고 식물에 그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막 음. 귤나무를 네. 보면 귤 잎을 만지면 귤 나무가 있으세요? 집에? 네. 역시 오, 어머니가 역시 원예학과. 네, 원예학과 출신이라서 다르네요. 귤나무 잎을 만지면 귤 냄새가 나요. 아, 그 아. 잎에서 냄새가 네. 나요? 아, 저 진짜요? 처음 그 알았어요. 상큼한 그 귤 향기가. 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아, 네. 네. 한번 음. 열심히 배워서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또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또 다짐도 해보고 습관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또 다경쌤이 추천해주신 책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게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아, 책을 다경쌤이 미라클 추천해주셔서 모닝. 네, 이 베스트셀러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미라클 모닝. 베셀만 있거든요. 베슬러.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네, 여기 보니까 마음에 또 와닿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오, 어떤 건가요? 기적은 네. 아침에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내 기적은 너 이미 글렀다. 우리가 기적이 안 온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네. 일단 아침에 자고 있었다. 아침에 깨어나도 네.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음.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아침에 네.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갈 때 음.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들이 찾아오고 내가 점점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시간 관리인데 결국에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정말 나의 상태를 가장 내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침이고 그 시간을 내가 먼저 쟁취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갈 때 되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네. 실천이 그 굉장히 행동을 안 했기 어려운 거 때문에 알죠? 우리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온 음. 거다. 그래서 행동하는 또 2024년이 우리 한번 되어 봅시다.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